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과생활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13주차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보다 지금 뭐 밖이 더 어두워진 것 같고 비도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1차 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날도 조금 많이 좀 추워진 것 같은데 비가 와서 갑자기 항상 감기 조심하고 내일 뭐 수업에 뭐 늦지 않게 다들 오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에 조금 뭐 더불어서 이제 프리즘과 관련된 얘기 계속 살펴볼 거고요. 네, 또 그 프리즘과 관련된 얘기와 더불어서 또 특수렌즈와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고 수업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안경학 개론 6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프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기저방향 아래쪽, 그러니까 베이스, 바닥 다 똑같은 말이죠. 기저방향으로 빛은 굴절된다. 또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보는 물체는 정점 방향인 꼭지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동된 물체를 따라서 눈도 회전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일단 첫 번째가 꺾임각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꺾임각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께서 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꺾임각이라는 것은 프리즘을 통해서 입사한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입사한 빛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꺾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프리즘을 없을 때 직진하는 빛의 성질에 따라서 프리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직진하겠죠. 이때 빛이 이만큼 굴절되었다면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네요. 자, 만약에 프리즘이 없었다면 빛은 직진했겠죠.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빛이 이만큼 꺾였다면, 그러면 입사하는 광선의 연장선을 긋고 그 연장선과 빛이 굴절된 상태의 요 사이에 각도를 우리는 꺾임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요. 내가 좀 전에 그림으로 설명했듯이 프리즘에 입사하는 광선과 출사하는 광선 사이의 그 각도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사하는 광선 쭉 연장선을 긋고요. 여기에 프리즘을 놓게 되면 빛이 얼만큼 꺾이는지, 입사 광선과 굴절 광선의 그 각도의 차이를 우리는 꺾임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뭐 꺾임각도 뭐 델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또 이 아래쪽에 보세요. 꺾임각에 의한 막 공식 뭐 이런 것들, 뭐 꺾임각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는 꺾임각에 대한 뭐 이런 수식으로 막 표현하죠.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 수준에서는 어려운 얘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프리즘이 두 개의 투명한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울어진 일정한 각도를 이룬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프리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이 프리즘의 이 꼭지점 부분, 여기를 우리는 정점, 어펙스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두 면이 이루는 각도, 요 알파를 우리는 꼭지점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꼭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뭐 정각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정점, 꼭지점 뭐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알파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정점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해서 정각이라고도 표현하고, 이 꼭대기를 꼭지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꼭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요 각도를 뭐 꼭지각, 정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 또 여기 밑에 여기를 우리는 바닥, 기저, 또 영어로 베이스라고 한다는 뭐 이런 개념 정도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이때 여기서 빛이 입사각에 대한 요 굴절돼서 나가는 각,
사이에 이 꺾임 요 차이, 내가 좀 그림을 정확하게 못 그려서 미안해요. 요걸 델타라고 표현하고 얘를 꺾인 각이라고 표현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뭐 다양한 개념들이 이 프리즘에서 이런 사용되고 정의되는 그런 용어들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꺾임 각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뭐 다양한 수식들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뭐 이런 꺾인 각은 꼭지각 곱하기 그 프리즘의 굴절률 빼기 1, 얘는 공기 중의 굴절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수식에 의해서 이 프리즘 렌즈의 굴절률을 안다면 얘가 공기를 통과해서 이 일정한 굴절률을 가진 프리즘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정각의 각도가 얼마인지 안다면 이 프리즘을 통해서 입사한 각이 얼마만큼 꺾이게 되는지의 그런 꺾인 각 델타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나중에 학습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도 1차 시에서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이 프리즘과 지금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프리즘과 왼손에 들고 있는 이 프리즘은 이렇게 보게 되면 두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빛이 통과했을 때 꺾이는 정도, 즉 꺾인 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얘는 45 프리즘 디옵터라는 이 프리즘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45만큼을 꺾어줄 거고요. 얘는 6 프리즘 디옵터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만큼 꺾어줄 텐데 이 45만큼 6만큼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은 요 내용에 더불어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특수렌즈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프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1 프리즘 디옵터의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1 프리즘 디옵터의 정의를 알면 좀 전에 내가 보여준 것처럼 6 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 또 45 프리즘 디옵터의 이 프리즘은 얼마만큼의 빛을 꺾어준단 말인가 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1 프리즘 디옵터의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내가 책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쓸데없이 써오는 걸 다 한번 지워놓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1 프리즘 디옵터가 뭔지 자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프리즘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프리즘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 프리즘에서 1m 떨어진 평면, 그러니까 프리즘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어떤 이런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즘으로부터 1m 거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프리즘에서 1m 떨어진 이런 평면에서 프리즘을 통과하여 굴절된 광선이 입사 광선의 연장선에서 수직으로 1cm 간격에 위치해 있을 때의 꺾인 각을 1 프리즘 디옵터란다. 너무 힘들어요. 숨쉬기도 벅찰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얘기고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프리즘에서부터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프리즘에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하나의 평면에서 프리즘을 통과하여 굴절된 광선이 입사 광선의 연장선에 수직으로 1cm 간격의 꺾임각을 가질 때를 우리는 1 프리즘 디옵터라고 한다. 어렵죠, 그죠? 사실 나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위쪽에 말을 조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조금 쉽게 바꿔봤어요. 자, 요건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1 프리즘 디옵터의 정의가 무엇이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1m를 진행해서 1cm 꺾인다면 이때의 요 꺾인 각을 우리는 1 프리즘 디옵터라고 한다 라고 정의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있겠죠. 이때 얘를 계속 만약에 프리즘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고 연장선을 계속 그어 볼게요. 이렇게 1m 진행했을 때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빛이 꺾이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까? 네,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빛은 당연히 꺾이겠죠. 이때 이 연장선보다 얼마만큼?
1cm만큼 어떤 차이가 나요? 꺾임각에 의해서 간격이 1cm의 간격을 띌 때의 이때의 이 꺾임각을 우리는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합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려운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프리즘을 통과해서 빛이 1m를 진행했다고 칩시다. 쫙 해서 만약에 프리즘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가 1m라고 가정하고 빛이 실제로 꺾였을 때 여기 지금 끝에가 지금 1m 거리라고 쳐봐요. 그때 요만큼이 꺾였는데 요 사이의 수직 거리가 1cm라면 이때의 이 꺾임 각을 우리는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1m 꺾인 상태에서 1m 진행한 후에 얘가 1cm 정도 꺾였다면 1cm 굴절되었다면 그때의 이 프리즘의 굴절력을 우리는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합니다. 이래도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쉽게 한번 가볼까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1m 진행한 후에 1cm 꺾였다면 그때의 이 꺾임 각의 정도를 우리는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한다. 즉 1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1m를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꺾일까요? 1cm만큼 어느 방향으로 꺾이죠? 그렇죠. 기저 방향으로 꺾이죠. 다시 그러면 이 프리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 지금 6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입니다. 그러면 이 6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1m를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꺾일까요? 얼마만큼 굴절될까요? 그렇죠. 6cm만큼 굴절되겠죠. 이때 이 6cm만큼 굴절될 때 이 입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이루는 이 각도인 꺾임 각의 상태를 6프리즘 디옵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프리즘이 지금 6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 굴절력을 가졌다는 얘기는 빛이 1m 진행한 후에 6cm 정도 꺾이는 6cm 꺾이는 정도의 요 꺾임각을 가지도록 빛을 굴절시킨다. 그러면 45 프리즘 디옵터의 이 프리즘 렌즈는 어떨까?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1m를 진행한 후에 만약에 이게 1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이라면 어때요? 1cm 꺾이겠죠. 그런데 45 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이니까 얘는 얼마만큼? 그렇죠. 45cm만큼 빛을 꺾어주겠죠. 따라서 빛이 1m 진행한 후에 45cm만큼 굴절되었다면 이 프리즘의 굴절력은, 프리즘 굴절력은 45 프리즘 디옵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쉽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이 내용이 뭐 쉽게 이해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그 대면 수업 때 다시 한번 강조할 거니까 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무한정 반복해서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놓고 뒤로 빽했다가 또 들어보고 하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길 권장하고 일단 여기까지 이 프리즘 굴절력에 대한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이 프리즘 굴절력별로 이 다양한 프리즘을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이런 프리즘의 막대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제일 위쪽에는 1프리즘 디옵터부터 가장 밑에는 40프리즘 디옵터까지 이렇게 프리즘을 쭉 묶어 놨어요. 보면 이 베이스, 기저의 두께가 다 다양하죠. 그래서 기저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프리즘 굴절력의 크기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제일 상단에 있는 1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1m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굴절된다? 그렇죠. 1cm만큼 굴절되는 이런 꺾임각을 갖도록 빛을 굴절시키는 프리즘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2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 굴절력을 가진 이 프리즘은 빛이 통과해서 1m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그렇죠. 2cm만큼 굴절되도록 빛을 꺾어주는 그런 굴절력을 가진 프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지금 이게
16 프리즘 디옵터라고 써있죠? 그럼 16 프리즘 디옵터는 어때요? 빛이 이 16 프리즘 디옵터의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1m를 진행한 후에 얼마만큼 꺾일까요? 그렇죠. 16cm만큼 어디 방향으로? 기저 방향으로 꺾이도록 그러한 꺾임각을 만드는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고요. 혹시 잘 이해 안 됐더라도 내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지우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이런 프리즘 디옵터에 대한 이런 개념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2페이지에 그림으로도 쭉 설명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빛이 쭉 하고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프리즘이 만약에 없었다면 빛은 이렇게 직진했겠죠. 하지만 프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프리즘을 통과한 후에 1m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1cm만큼 꺾이는 그런 꺾임 각을 우리는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1프리즘 디옵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1프리즘 디옵터에 대한 정의를 그림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프리즘 굴절력에 대한 개념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저의 방향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리즘을 내가 지난 시간에 난시 얘기할 때 타보 방향각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타보 방향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순수하게 안경사의 입장에서 안경 착용자를 여러분이 지금 나를 바라볼 때처럼 바라보는 상황에서 오른쪽을 0도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10도, 20도, 30도, 40도, 90도, 180도까지 표현하고 또 오른쪽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0도, 20도, 30도, 40도, 60도, 70도, 80도, 90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까지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타보 방향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0도부터 쭉 180도까지 또 돌아가서 270도, 360도 방향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타보식 방향각인데요. 이 프리즘으로 안경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 내 안경을 잠깐 보면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좀 적당하겠네요. 자, 이 안경 착용자를 바라보았을 때 무조건 오른쪽 방향을 0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게 타보식 방향각이라고 설명했고 이때 자, 또 화면을 조금 지우고 자,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프리즘 안경을 기저 방향이 요쪽 방향이 되게 지금 여기 기저잖아요. 기저 방향 베이스잖아요. 베이스가 다시 이게 지금 PDF에다 막 쓰다 보니까 펜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제대로 잘 안 써져요. 천천히 쓸게요. 자, 베이스를 지금 이쪽 방향으로 놨잖아요. 그러니까 타보식 방향각의 몇 도? 지금 이거 어느 쪽 눈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내가 프리즘을 그려놓은 눈이 어느 쪽 눈이에요? 얘는 왼쪽 눈이죠. 얘는 오른쪽 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왼쪽 눈에다가 지금 프리즘 안경을 이렇게 기저 방향이 되도록 위치시켰다면 타보식 방향각으로는 베이스가 지금 몇 도에 있는 겁니까? 베이스가 그렇죠. 0도 방향에 있는 겁니다. 0도 방향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른쪽 눈에다가 프리즘 안경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위치시켰다면 오른쪽 눈의 프리즘의 기저 방향은 타보식 방향각으로 몇 도인가요? 그렇죠. 90도 방향에 위치시켰죠. 이렇게 각도 단위로 타보식 방향각으로 이 프리즘의 기저 방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에는 기저를 90도 방향에 위치시키도록 프리즘 안경을 처방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저의 방향을 각도의 방향인 타보식 방향각이 아니라 베이스의 방향, 그냥 기저의 방향을
안쪽에 두었다, 바깥쪽에 두었다, 위에 두었다, 아래쪽에 두었다와 같은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 쪽을 안쪽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안경에서는 코 쪽을 안쪽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코 쪽 방향을 뭐라고요? 안쪽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거 좀 지우고 다시 내가 여기 글씨를 쓰고 다시 시작할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네, 화면에 지금 내가 깔끔하게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 쪽은, 그러니까 이 안경 렌즈에서는 뭐 각도를 나타낼 때는 타보식 방향각으로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 프리즘의 안경의 기저 방향을 각도의 단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와 같은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내가 그림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 안경의 프리즘을 이런 방식으로 기저 방향을 0도 방향에 위치시켰다면 우리는 기저가, 베이스가 0도에 있어요 라고도 표현하지만 기저가 어디에 있느냐? 기저가 바깥쪽에 있어요 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바깥쪽은 out이라고 표현합니다. out, 안쪽은 i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 out 방향으로 왼쪽 눈에 프리즘 안경이 놓여 있다. 왼쪽 안경에는 프리즘의 기저 방향을 베이스 아웃 방향에 위치시켜서 처방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이스 방향을 0도에, 왼쪽 눈 기준으로 지금 0도에 위치시켰다면 이 프리즘 안경의 기저 방향이 0도에 위치합니다 라고 타보식 방향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베이스 아웃, 베이스 바깥쪽, 기저 바깥,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줄게요. 타보식 방향각, 각도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각도 단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기저의 방향이 바깥쪽에 있다, 베이스 아웃에 위치해 있다, 또는 베이스가 인, 코 쪽 방향 안쪽에 위치해 있다, 또는 베이스가 위쪽에 위치해 있다. 베이스 업, 위쪽에 봐봐요. 여기 BU라고 써있죠. 얘는 풀어서 쓰면 베이스가 위쪽, 베이스 업에 베이스가 위치해 있다. 그럼 프리즘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프리즘을 처방했을 때의 얘기겠죠. 또 아래쪽은 베이스가 다운,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에다가 이렇게 프리즘을 위치시킨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렇게 위치시킨다면 얘는 베이스를 타보식 방향각으로 위치한 몇 도에? 그렇죠. 베이스의 270도 방향에 오른쪽 눈에 이 프리즘의 기저를 위치시켰어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이스를 다운, 아래쪽에 왜 안 써지니? DOWN이에요. 베이스가 아래쪽, 베이스 다운에 위치시켰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걸 줄여서 BD라고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BD라고 읽으면 안 돼요. 베이스 다운, 베이스를 아래쪽에 위치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이 상당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사가 프리즘을 처방했을 때 프리즘의 이 바닥 기저 방향을 베이스 아웃에 위치시켰는지, 베이스 업에 위치시켰는지, 베이스 인, 코 쪽 방향 안쪽에 위치시켰는지, 베이스 다운에 위치시켰는지 이런 방향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안과라거나 아니면 타 안경원에서 프리즘 처방을 받아왔을 때, 프리즘 안경 처방을 받아왔을 때 그 처방서를 보고 기저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위치시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안경사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방향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아래쪽에 빨간 줄로 쭉 쳐놓은 것처럼 타보식 방향각으로 오른쪽 눈에 타보식 방향각 0도에 위치시켰다.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치면 오른쪽 눈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안경의 경우에는
베이스를 0도에 위치시켜서 안경을 처방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눈이니까요. 타보식 방향각으로 치면 0도, 0도 어디일까요? 오른쪽 눈 기준이에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눈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 눈이잖아요. 여러분 바라봤을 때. 오른쪽 눈 기준으로 타보각 0도에 위치시켰다면 어디에요? 코 쪽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인에 위치시킨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기저 내방이라고 합니다. 자, 위쪽에서 다시 내려올게요. 내용을. 자, 여기 보면 베이스인은 줄여서 BI라고도 쓰지만 우리말로 기저 내방이라고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베이스인, BI, 베이스인, 기저 내방 또는 기저 안쪽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저의 방향을 귀 쪽 방향인 바깥쪽에 위치시켰을 때는 베이스 아웃이라고 쓰고 줄여서 BU라고 쓰고 기저를 외방, 바깥 외자 한자 쓴 거예요. 기저 외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는 기저 바깥이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또 기저를 위쪽에 두었다면 베이스 업, 베이스 업, 베이스를 위쪽에 두었어요 라고도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 BU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고 읽을 때는 BU도 베이스 업이라고 읽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기저 상방, 기저를 상방, 위쪽에 두었다 또는 기저 위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베이스 다운은 기저 방향을 아래쪽에 놓은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말로 기저 하방 또는 기저 아래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이러한 기저 상방과 기저 하방은 각도로 나타냈을 때도 90도 아니면 270도니까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요. 하지만 다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하지만 기저 내방과 기저 외방은 타보식 방향각에서 그 각도, 타보식 방향각의 각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아웃으로 처방됐죠. 기저가 어떻게 바깥 귀 쪽 방향에 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단순히 말로 표현하면 베이스 아웃에 표현됐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도 베이스 아웃, 왼쪽 눈도 베이스 아웃 동일하지만 만약에 타보식 방향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저가 베이스 아웃이지만 오른쪽 눈은 베이스 몇 도? 180도에 위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왼쪽 눈은 어떨까요? 얘는 똑같이 베이스 아웃이지만 타보식 방향각으로 치자 그러면 베이스 몇 도? 0도에 위치하죠. 그래서 이 타보식 방향각으로 나타낼 때는 오른쪽과 왼쪽이 동일하지만 베이스 인, 베이스 아웃, 베이스 업, 베이스 다운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이 타보식 방향각이 오른쪽과 왼쪽이 상이해진다라는 것, 즉 달라진다는 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방향은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베이스 업은 90도고 베이스 다운은 270도인데 베이스 인과 베이스 아웃은 상당히 다른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달라진다는 것, 즉 타보식 방향각과 단순히 이 베이스의 방향을 말로 표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밑에 또 내용들 아배수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그냥 쭉 할게요. 여기다 줄 하나 쳐놓고 필요하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배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 아배수에 대한 내용도 몇 페이지인가 64페이지에도 줄 쳐놓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고요. 또 프렌티스 공식에 대한 내용도 요 화면 보면서 그냥 줄 한 번 정도 쳐놓고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특수 안경 렌즈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내용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저 방향에 대한 내용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1프리즘 디옵터에 대한 개념 정리해 볼게요. 1프리즘 디옵터라는 것은 프리즘이 없을 때 빛이 프리즘으로부터 1m 진행한 거리에서 실제로는 빛이 이렇게 굴절되겠죠. 이때 1cm 굴절될 때의 이 꺾임각을 우리는 1프리즘 디옵터라고 한다. 뭐 이 정의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뭐 1프리즘 디옵터는 0.57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은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1프리즘 디옵터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알아두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러니까 타보식 방향각으로 설명했을 때와 이 기저의 방향을 말로 설명했을 때의 그 각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각도를 타보식 방향각으로 먼저 설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얘는 일단 어느 쪽 눈인가요? 그렇죠. 오른쪽 눈이죠. 안경사가 바라보지만 그 다음에 실제 눈은 이쪽이 오른쪽 눈이잖아요. 이쪽이 레프트 아이, 왼쪽 눈이 될 거고요. 왼쪽 눈이든 오른쪽 눈이 되든 타보식 방향각에서는 무조건 오른쪽이 0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도를 표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그래서 여기가 270도, 270도 표현하면 되겠죠. 하지만 프리즘에서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이런 방식으로 프리즘이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베이스 업, 기저 상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저 상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베이스 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똑같은 말이죠. 이때 만약에 타보식 방향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베이스가 몇 도에 있다? 90도가 있다.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전부 수직 방향은 각도가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죠. 또 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을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프리즘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 눈의 경우에는 베이스 어떻게 놓여 있는 겁니까? 베이스 어디에? 아웃, 바깥쪽 방향에 놓여 있죠. 왼쪽 눈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베이스 인에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이때 방향은 동일하더라도 얘는 지금 기저, 그러니까 베이스 인 아웃으로 논했을 때는 오른쪽 눈은 베이스 아웃, 왼쪽 눈은 베이스 인이지만 타보식 방향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가 보세요. 베이스 몇 도? 오른쪽 눈 180도. 왼쪽 눈 어때요? 베이스 180도. 같죠? 같죠? 그렇지만 말로 표현했을 때는 베이스 아웃과 베이스 인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또 어떤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해 줄 수 있냐면, 자, 안경을 쓰고 있고 타보식 방향각으로 나타내면 0도, 90도, 180도, 270도. 요 오른쪽 눈에서도 오른쪽이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얘를 베이스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 안경 기준으로 지금 0도는 베이스 뭡니까? 지금 귀 쪽을 바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코 쪽을 안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안경에서 베이스 0도는 뭐랑 똑같아요? 베이스 아웃하고 똑같죠. 그리고 왼쪽 눈에서 베이스 2는 베이스 뭐랑 똑같아요? 180도랑 똑같죠.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베이스 2는 몇 도인가요? 베이스가 0도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서 베이스 인과 왼쪽 눈에서 베이스 2는 타보식 방향각으로 나타냈을 때는 달라진다. 또 지금 여기 오른쪽 눈에서 지금 이쪽 방향 프리즘이 이렇게 놓여 있다면 뭔가요? 베이스 아웃에 기저가 놓여 있는 거죠. 이때 타보식 방향각으로 표현하면
베이스가 180도가 되고 왼쪽에서는 베이스 아웃으로 놓여 있으면 베이스가 0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 타보 방향각에 따라서 이런 프리즘을 기저로 설명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계속 몇 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주차 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보식 방향각과 이 프리즘의 기저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을 하나의 그 A4지에 그림을 그려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안경을 2개 그려주고요. 안경에다가 이렇게 수평선 하나와 수직선 하나를 그려주고 먼저 타보식 방향각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오른쪽이 0도, 오른쪽 렌즈도 얘가 오른쪽 안경 렌즈고 왼쪽 안경 렌즈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타보식 방향각은 뭐예요? 타보식 방향각은 오른쪽이 0도,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오른쪽도 0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프리즘을 기저로 만약에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코 쪽은 베이스 인, 귀 쪽은 베이스 아웃, 위쪽은 베이스 업, 아래쪽은 베이스 다운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 쪽은 뭐라고요? 베이스 인. 오른쪽 안경 렌즈든 왼쪽 안경 렌즈든 코 쪽은 모두 다 베이스 인. 바깥쪽은 뭐라고요? 그렇죠. 베이스 아웃. 베이스 아웃. 위쪽은 뭐라고요? 베이스 업. 베이스 업. 아래쪽은 베이스 다운. 베이스 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프리즘이 놓여 있다면 얘는 바로 베이스 다운으로 프리즘이 놓여 있다. 또는 타보식 방향각으로는 베이스 270도에 프리즘이 놓여 있다. 베이스를 270도 방향으로 하여 프리즘 안경을 처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듯이 이 타보식 방향각과 베이스의 방향을 말로, 위치로 표현하는 방식하고 하나의 그런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오른쪽 눈을 감고도 여러분들이 툭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안경 렌즈에 베이스 0도로, 아니 이렇게 표현하지 맙시다. 오른쪽 안경에 베이스 인으로 프리즘을 처방했다. 이때 타보식 방향각으로는 몇 도인가? 몇 도인가요? 베이스 0도가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왼쪽 안경 렌즈에 프리즘의 기저를 베이스 업 방향에 위치시켰다. 이때 타보식 방향각으로는 몇 도인가? 몇 도인가요? 베이스 90도죠. 뭐 이런 식으로 상호 전부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베이스 180도에 프리즘을 위치시켰다. 이때 다음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위치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뭘 찾으면 되겠어요? 베이스 뭐와 같죠? 오른쪽 눈에 베이스 180도는 베이스 그렇죠. 아웃과 동일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찾는 것, 그런 능력을 기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로 표현하던 베이스의 그냥 방향, 단순히 방향으로 표현하던 것들을 상호 몇 도가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만 나중에 실제로 임상에 나아가서 이런 프리즘 안경을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수업을 오래 해서 미안하고 지금 3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것으로 오늘 13주차 수업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13주차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특수렌즈에 대한 부분까지 원래 연결져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너무 좀 길고 장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찌됐든 13주차의 중요한 건 프리즘이다. 이 프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3주차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특수렌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3주차 모든 수업 내용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